파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콜사인 DKBS입니다. 지금부터 나아가는 당국의 중심 DKBS에서 보내드리는 5월 23일 점심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레이더 당국 파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내외 소식을 전해드리는 5월 23일 화요일 레이더 당국의 진행을 맡은 김재현입니다. LS 대학생 해외봉사단 26기 모집을 안내합니다. 2023년 디지털 배움터 시민기자단 모집을 안내합니다. 대학생 창업, 무자본으로 시작하는 방법, 전문가 창업 특강을 안내합니다. 2023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을 안내합니다. LS 대학생 해외봉사단 26기 모집을 안내합니다. 신청 기한은 6월 6일까지이며 봉사일시는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입니다. 파견 국가는 베트남 등이며 신청 대상은 전국의 대학생 누구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LS그룹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디지털 배움터 시민기자단 모집을 안내합니다. 신청 기한은 6월 2일까지이며 당첨자 발표는 6월 8일입니다. 활동 내용은 매월 콘텐츠를 제작하는 온라인 기자단 활동이며 모집 대상은 SNS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글쓰기와 정책 홍보에 관심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대학생 창업, 무자본으로 시작하는 방법, 전문가 창업 특강을 안내합니다. 신청 기한은 5월 31일 오후 5시까지이며 행사일시는 6월 1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강연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신청 대상은 단국대학교 학생 누구나입니다.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3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을 안내합니다. 신청 기한은 6월 22일 오후 6시까지이며 근무일시는 9월 1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입니다. 소득기준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이며 성적기준은 직전학기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자는 반드시 국가근로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한 사람이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제2기 커리어 챌린지 장학생 모집을 안내합니다. 모집 기간은 6월 1일부터 7일까지이며 모집 대상은 4년제 대학교 3, 4학년 재학생입니다. 지원 내용은 1인 최대 500만원 장학금이며 장학생 캠프, 문화예술, 공연 등 선택적 참여 기회도 주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레이더 당국을 마칩니다. DKBS 그럼 저는 정은지 서인국의 올포유와 로고송 듣고 세상을 바꾼 위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코너 세상을 바꾼 위인들로 돌아올게요. 오늘 하루도 힘을 내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봐.
say, but that's just who we are. My new clothes don't fit anymore now. 세상을 바꾼 위인들. I don't like this stranger staring at me. Yeah. Oh, my insecurities, wishing for something different. Oh, the things you do to me, tell me the truth. 훌륭한 업적으로 더 넓은 세상을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위인이라고 부르죠. 우리의 세계를 빛나게 해준 위인들. 오늘 코너에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월 23일 세상을 바꾼 위인들의 진행을 맡은 김재현입니다. 교양과 함께 재미를 얻어가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해요. I know you are. I found myself looking again, wondering why my body doesn't look like them. No, it might sound weird, but I refuse to pretend. And then you probably think the same every now and again. 그건 널 몰랐던 좀 지난 날의 추운 겨울이었어. 일제강점기 조선 곳곳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제에 맞서 싸웠는데요. 여기 자신만의 방법, 펜으로 올곧게 나아가며 세상을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식민지의 우울한 현실 속 독립에 대한 소망을 꿋꿋이 써내려간 사람. 오늘 알아볼 위인은 시인 윤동주입니다. 조용하게 들키지 않게 그는 아니었지 부드럽고 하얀 털이 윤동주 시인은 1917년 중국의 한인마을 명동촌에서 태어났어요. 명동촌은 일찍부터 신학문과 기독교를 받아들인 마을로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감수성을 키웠죠. 어릴 적부터 윤동주 시인은 문학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어요. 하늘만 봐도 가슴이 벅차네. 어떤 날들은 아무 이유 없이 보고 싶은 윤동주 시인의 어릴 적 이야기를 하려면 아명, 즉 아이 때 이름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아버지 윤영석이 붙여준 그의 아명은 해환으로 해처럼 빛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동생 2명에게는 각각 달환, 별환이라는 아명을 붙여주었죠. 모두가 해, 달,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길 바랐던 아버지의 소망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이름을 보면 그의 대표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떤 날들은 그의 학창 시절은 시대적 배경 때문인지 꽤 다사다난했어요. 48살의 나이로 명동 소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시절 윤동주 시인은 눈물이 많고 감성적인 소년이었죠. 그는 동갑내기 송명규, 김정우, 문익환 같은 소년들과 함께하며 문학에 대한 꿈을 키워나갔어요. 이렇게 될 것까진 아니었는데 비가 와 그닥 기억하고 싶지는 않아 말라가는 꿈을 위해 짧은 건배를 더 의미해 Oh you know I know who knows who cares
윤동주 시인과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은 모두 문학을 좋아했습니다. 이 문학 꿈나무 소년들은 서울에서 발행됐던 잡지 아이생활 어린이를 구독해 읽었어요. 그리고 5학년이 되던 해 손수 작성한 원고를 모아 편집해 세명동이라는 잡지를 펴내기도 했습니다. 손을 잡아둔 채 잠에 드네. Ooh, it seems like lonely. 너의 소식을 듣고 난 멍하니 있어. 하루 종일 널 생각하나 봐. 이후 윤동주 시인의 가족은 용정이라는 소도시로 이사했어요. 만주 사변으로 혼란스러운 정세 속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932년 용정에서 윤동주 시인은 소학교 동창 송몽규와 문익관과 함께 은진중학교에 진학했죠. 그가 아명인 해완 대신 윤동주라는 이름을 쓴 건 이때부터였어요. 네 무릎을 베고 하늘을 보며 먼 훗날 우리 얘기를 했는데 사랑한다고 내 귓가에 말해줬던 너의 목소리 그게 뭐라고 또 생각나. 중학생 윤동주는 활발하고 우수한 학생이었어요. 학교에서 축구 선수로 활약을 펼치기도 하고 교내 잡지를 인쇄하느라 밤늦게까지 학교에 머무는 일도 많았습니다. 웅변 대회에서 1등상을 받기도 하고 기하학에 흥미를 보이기도 했죠. 그리고 그의 작품 세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이맘때인데요. 윤동주 시인은 이때부터 자신의 시에 날짜를 적어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혼자 아픈 건가 봐. 넌 잘 지내나 봐. 저녁이 오면 사람들 속에 우리도 섞여 걸었었지. 손을 잡고. 그리고 중학교 시절에서는 명희조 선생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어요. 역사와 한문을 가르치던 명희조 선생은 윤동주 시인에게 뜨거운 독립의지와 역사의식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은진중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던 그는 1935년 숭실중학교로 편입하게 됐어요. 그곳에서 윤동주는 시인으로서의 면모를 본격적으로 뽐냅니다. 하나 둘씩 떠오르지 함께한 추억들이 그리워지네. She's a 7개월 동안 윤동주 시인은 15편의 시를 써냈어요. 이때 최초로 활자화된 작품 공상이 등장합니다. 학생 청년회에서 발행하던 숭실활천에 실렸죠. 그렇지만 그의 문학을 향한 열정은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교장이었던 윤산원 선교사가 일제 총독부의 신사참배 명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파면됐기 때문이죠. 학생들은 이에 항의하며 무기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내 하루가 쉬어가고 쉬 어떨까요? 그대 없는 나는. 결국 윤동주 시인은 다시 다른 학교를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찾아간 건 광명학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동시쓰기에 몰두해 모두 5편의 동시를 발표했어요. 그렇게 윤동주 시인은 1938년 광명학원을 졸업합니다. 의과에 진학하길 바라셨던 아버지의 뜻과 달리 연희전문대학 문과에 입학했죠. 용감한 여전사여. 유난히 밝은 달 거대한 원형 속에 보이는 연희전문대학에서 그는 친구 송명규 선생과 함께 공부를 시작했어요. 많은 수업을 들으며
윤동주 시인은 자신의 시 세계를 차곡차곡 정립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그를 민족운동에 눈뜨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참담한 우리의 현실을 직접 마주한 거예요. 베란다로 나와 자막 없이 밤하늘 보고 번역 없는 바람 윤동주 시인이 학교에 입학한 건 일제의 국가총동원법으로 조선 사람들이 괴로워하던 때였어요. 전시 총동원 체제 속 사람들은 일제의 반인륜적인 착취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한 시인 윤동주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고뇌하던 그는 시 쓰기를 멈췄어요. 동시는 아예 쓰지 않았고 2학년이 되던 해에는 1년간 쓴 시가 6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원역 속에 보이는 너의 미소 나도 살짝 웃어 보이면 아무 말이나 해봐 말이 되지 않는 것도 좋아 1940년 4월까지 윤동주 시인은 그의 가장 큰 무기, 펜을 내려놓았어요. 너무나도 비참한 현실에 어릴 적부터 믿어왔던 신에 대해서도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오랜 고뇌의 시간이 비로소 끝이 난 건 1941년이었어요. 그때부터 윤동주 시인은 시로 민족에 대한 애정을, 역사에 대한 저항을 드러냈습니다. 마음속에 담아뒀던 작은 것들도 다 보여줄게 그해 11월 윤동주가 엮은 시집이 바로 여러분께 익숙할 이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였죠. 신변 보호를 이유로 이 시집은 출판되지 못했지만요. 어느덧 졸업을 앞둔 윤동주 시인은 일본으로 유학길을 나섭니다. 작품 쉽게 쓰여진 시에서 드러나듯 그는 이곳에서 심한 향수병을 앓았죠. 오늘 밤 그리고 1943년 7월 윤동주 시인이 방학을 맞아 고향에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던 중이었어요. 그는 갑작스레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제목은 어처구니 없었어요. 송몽규와 함께 조선인 유학생을 모아놓고 조선의 독립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제목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 공간 속에 우리의 몸짓을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재판까지 이어진 결과 둘은 각각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광복하던 1945년 원인 불명의 사인으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사인은 아직까지 미궁 속에 있는데요. 이를 둘러싸고 수상한 증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시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길 당신의 삶처럼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할 수 있길 윤동주의 시신을 수습하려 아버지와 당숙이 형무소를 찾았을 때 피골이 상접해진 송몽규는 정체불명의 주사 때문에 이 모양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로 인해 윤동주 시인의 죽음이 일제의 생체 실험 때문이라는 가설이 지지받고 있죠. 이런 증언을 한 송몽규 또한 한 달이 채 안 돼 윤동주의 뒤를 따랐어요. 오늘도 나아가야지 흙으로 덮여지지 않게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요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자신의 문학적 감수성과 펜으로 세상을 용감하게 맞서 싸운 시인 윤동주. 마지막으로 그의 대표작 서시를 읽어드리며 오늘 코너도 이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걸어가는 시대 뒤에 고개 숙인 내가 밉다. 나 한국인 나 한국 사람 근데 나 아직 두려워 촛불 위의 바람 잃어버린 이름과 날아오는 서름과 죄책감이 섞인 철이 내 잡아 산 난 아직 모르겠어 이 모든 기로에서 How you know that I'm thinking about you 오늘은 고된 상황 속에서도 독립을 향한 희망, 민족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보여준 윤동주 시인의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그럼 저는 맨아이 트러스트의 파운드미 보내드리며 마무리할게요.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바꾼 위인들 김재현이었습니다. 안녕. 아득히 멀어지면 모든 게 멈춰진 듯해 두 눈에 담긴 skyline 그처럼 난 눈을 떼지 못해 참회의 소리, 공정회의 소리. 여기는 단국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이가현, 기술 황지후, 진행 김재현, 제작의 DKBS였습니다.